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결핍이 단 2주만 지속되어도 다리 근육은 근력의 10%를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근력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철현 박사입니다. 저는 62세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약한 다리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약한 다리는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의 여성 에블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아들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마치 언제 쓰러질지 모를 듯 작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어딘가 모를 수치심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녀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죠. 박사님, 이해가 안 돼요.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는 예전처럼 하고 있고 매일 조금씩은 걷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옆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집안에만 계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죠.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에블린은 매일 흰 식빵에 약간의 치즈를 드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우유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아예 건너뛰신 지 수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에블린,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반이 넘는 노년층이 신경과 근육에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비타민 중 적어도 하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하면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보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각보다 빠르게 몸은 반응해 줄 겁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에블린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죠. 이렇게 작은 변화로 제가 다시 저 자신처럼 느껴질 줄 몰랐어요. 에블린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이 때문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 감정.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힘을 되찾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비타민.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지도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던 그 동작이 이제는 낯설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 라고 오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 며칠 만에 다리 힘을 되찾았던 세 가지 핵심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비타민들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종아리가 떨리거나 벽이나 의자에 의지하게 되는 느낌. 박사님, 그냥 물 한 잔 가지러 일어났을 뿐인데 제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을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증상은 비타민 B율2와 비타민 D의 부족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움직이려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나 발바닥에 가끔씩 느껴지는 따끔거림, 저림, 혹은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감각. 특히 오래 앉아 있을 때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이상한 정이 같은 느낌. 심지어는 다리가 화끈한데
막상 만져보면 전혀 뜨겁지 않을 때도 있죠. 이것은 B군 비타민, 특히 비타민 BC5의 결핍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마이엘린이라는 보호막에 쌓여 있는데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 보호막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 결과 신호가 왜곡되고 근육이 오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다리 경련. 너무 아파서 잠에서 벌떡 깨어나야 하는 고통. 이것은 대부분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근육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부족하면 근육은 갑작스럽게 뻣뻣해지고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게 되는 느낌. 예전엔 마트에 가거나 정원을 돌보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에너지 대사에 깊이 관여하며 관절과 지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네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자주 느껴진다면 혹은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부족하다는 거지? 놀랍게도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속쓰림약, 이뇨제, 당뇨약과 같은 일반적인 약들조차도 우리 몸속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식사를 해도 몸은 여전히 결핍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는 비와사, D,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경은 약해지고 근육은 힘을 잃으며 뼈마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덜 움직이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주면 신경 신호는 다시 선명해지고 근육은 다시 에너지를 만들고 당신은 다시 완화 움직일 수 있는 나 하늘을 되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비타민의 기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식탁에서 어떻게 손쉽게 이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다시 믿어줘.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약한 다리, 저림, 야간 경련, 끝없는 피로, 이 모든 게 비타민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불편한 건 당연한 거야. 체력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우리 몸의 회복을 가장 먼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무려 60% 이상이 비타민 B22, D, 마그네슘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부족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사라지며 넘어질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늙어서 그렇다며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방 안에서 그 변화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처럼요. 눈이 어둠에 적응했을 뿐 빛이 사라진 건 엄연한 사실인데도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리의 약화는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그 선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과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몸에게 줄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비싸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부엌 안에서, 식탁 위에서, 햇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다리에 힘을 다시 불어넣는 세 가지 영양소를 어떻게 쉽고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는 시작입니다. 변화는 아름답지만 때때로 그 시작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호들을 외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삶의 질 전체를 뒤흔드는 도미노의 시작점입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 걷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그 다음은 넘어질까 두려워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낙상, 그것이 노년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장기 입원, 자립 능력 상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우울감, 무기력,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한 데서 시작됩니다. 이건 무섭도록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 이 슬픈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은 그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회복을 시작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남성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82세의 정비공 출신. 몇 분만 걸어도 다리에 쥐가 나고 밤마다 극심한 경련에 시달려 잠에서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결국 휠체어 신세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긴 싫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아주 단순한 계획을 세운 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햇볕을 쬐기, 점심에 삶은 달걀이나 연어 한 조각 추가하기, 저녁엔 바나나 반 개와 잎채소 곁들이기.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 그는 밤의 경련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2개월 뒤 그는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자존감. 그건 약이나 수술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몸이 마침내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보여준 진짜 회복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도 마이클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 병력, 지난 습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파동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첫 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다리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이제 알아챘고 그 신호의 의미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루에 단 한 걸음이라도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본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해온 다리 힘을 되찾는 5가지 황금 원칙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서두르지도 마세요. 삶은 달걀 하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B2와 하루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10분만 햇살을 받아보세요. 창밖으로 나가 팔과 얼굴에 햇빛을 스치게 해주세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셋째, 매일 생선이나 달걀을 한 번 드세요. 연어, 정어리, 고등어 혹은 삶은 달걀.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와 B12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넷째, 마그네슘은 씨앗과 채소에서 얻으세요. 호박씨 한 줌, 아몬드 한 줌, 그리고 저녁엔 시금치나 쌈채소를 추가하세요. 밤중 다리 경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째, 너무 약해진 후에야 시작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나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 사소한 것들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손 안에도 그 씨앗이 놓여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나나 반 개, 호박씨 한 줌, 삶은 달걀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싶다. 나는 내 몸을 다시 믿는다. 나는 내 삶을 다시 걷고 싶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봐 제가 드리고 싶은 단 두 문장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무력하지 않다. 매일 나는 내 몸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을 하나씩 할 것이다. 그 두 문장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 입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주방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창가에서 햇빛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죠. 당신 안의 마음은 아직 조금 의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의심마저도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내면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행동이라는 바람을 만나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내 삶을 다시 걸어 나갈 자격이 있다.